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이제 92년도에 탈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국에 와서 이제 기자 일을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여덕 정치범 수용소를 이제 전 세계에 폭로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조부가 조청년 교도지부 상공회 회장을 하시다가 이제 북한에 가서 무슨 죄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할아버님이 이제 끌려갔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때 이제 9살이었는데 할아버지 때문에 여덕 수용소 10년 동안 인간이하의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수용소 얘기는 제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요. 제 책이나 이런 또 자료 보시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8년 동안 대한민국에 와서 여덕 수용소 우리 많은 분들과 함께 노력을 해왔는데 참 불행스럽게도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그 누구도 우리가 구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77년도 여덕 수용소 끌려갈 때, 근데 그분을 이제 만나서 얘기 쭉 하다 보니까, 그분의 동생하고 제가 같이 수용소에 끌려갔더라고요. 김영국이라고. 그러니까 영국이가 지금도 수용소에 있습니다. 36년 동안. 저랑 같이 끌려갔는데.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서 제 얼굴이 담긴 삐라가 다시 여덕 수용소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제 삐라 보고 제가 한국에 간 줄 알았답니다. 나중에 온 친구들 물어보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 그토록 노력했지만 북한의 수용소는 이제 없어지지 않았다. 저는 북한의 수용소가 없어지지 않은 이유가 물론 이제 김정일이 1차 책임이 있겠지만 가장 큰 책임은 대한민국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물론 이제 민주화와 경제 기적을 이루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과거에 군사정권과 싸웠던 이제 그런 경험을 굉장히 이제 자랑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건대는 그건 북한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기본적인 자유가 보장되고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독재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거는 북한 사람이라도 가능한 일입니다. 과거의 군사 독재하고 북한의 이런 김정일 독재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죠, 이거는. 박정희 군사, 전두환 군사 독재 같은 경우는 김정일이 때만큼도 안 되는 독재입니다, 그런 거는. 그런데 그런 독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도들면서 김정일의 만행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는 건 좋습니다. 근데 김정일은 왜 돕습니까, 그 사람들은? 300만이 아사했던 90년대 후반에 북한 정권이 처절한 체제에 와해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전기불도 안 들어오고 38선 인민군대도 다 총을 놓고 훈련도 안 되고 동구권이 다 붕괴되는 과정에서 북한만 버티고 있었으니까 체제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김대중 정부 들어서기 전에 북한은 해외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해외 지원을 받는 대가는 반드시 인권에 들어가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때 여덕 수용소에 있었던 이영국 씨, 그분이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유엔 사찰단이 들어오는 것을 대비해서 여덕 수용소에서 땅을 파고 지하에 숨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북한도 그만큼 외부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이 수용소가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것을 자기의 치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김대중 정부가 저는 이제 김 대통령이 이제 인권에 관심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집권 내내 제가 단 한마디도 북한 인권 말한 적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이 식견이 있다든지 그리고 김정일이 만나가지고 와인잔 놀리면서 고방바닥 훑으면서 인권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뭐가 그렇게 좋은지 웃으면서 난리가 났어요. 북한에 가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5억 달러 현금으로 주고 엄청난 식량 지원해주고 돈 주고 체제가 완전히 붕괴돼가지고 이제는 끝나게 됐는데 그 돈과 현금으로 그 정권이 강화됐습니다. 강화되면서 이 정치범 수용소가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제가 있을 당시에는 이 여덕 수용소 내에서도 룰이 있어가지고요. 보위부원과 정치범이 여성이 이제 관계를 가지게 되면 보위부가 처치게 됐습니다. 이제는
여성 정치범들을 마음대로 강간하고 약호탈하고 파고다버리고 죽이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그 탈북자 여성들 그 중국에서 잡혀가지고요 그 송환되는 과정을 취재하다 보게 되면 제가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끔찍해가지고 그 할머니부터 처녀까지 옷을 다 뽕땅 벗겨놓고 그 남자들이가 벗겨놓고 거기다가 뭐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임산부들은 뭐 발로 차가지고 애를 내보내게 되면 그 애를 그 비닐에 싸서 죽이고 그러니까 이런 그 북한의 인권 참상이 한국 정부의 잘못된 대북 정책 때문에 더 악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북 정책, 대북 지원이 강화될수록 북한의 인권이 더 나빠지고 있다. 이건 탈북자 집단이 일관된 주장이고 북한에 현재 살고 있는 전체 엘리트 탈북자들의 엘리트 북한 주민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지금 많은 그 고해충 탈북자들이 오고 있지만 다 그 욕을 하고 있죠. 남한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또 악화됐다. 그러면 지금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저희가 보건데 좀 비판한 점이 많습니다. 좀 더 강하게 해야 되는데 하도 과거 10년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원칙만 지키면서 하겠다는데도 북한이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지금 얼마 전에 천안함이 이제 폭발돼서 수상됐는데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에 이거 놀아나는 꼴을 보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이게 지금 북한이 안 했다. 아니 북한 인민군 해병이 그게 수십만이 모여있는 곳에도 우리 해군 함정이 박살났는데 그 북한에 하면 누가 했습니까 그거를? 그 뻔한 얘기 가지고 자꾸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정확한 증거가 나와야 되겠지만 탈북자가 보기에는 100%입니다. 저는 그래서 천안함 사건을 딱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 인권에 관심을 안 가지고 무시하고 그 저런 정치범 수용소 같은 데서 수십만이 떼죽음 당하고 있는데 아무런 생각도 없고 이런 처참한 그 피해를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입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걸 방치한 결과가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생명과 인권을 해치게 되는 겁니다. 자, 금강산에서 박암자 씨가 총으로 맞아 죽었습니다. 이게 우연 같습니까? 아닙니다. 다 고의적으로 쏜 겁니다. 이렇게. 과거의 아웅산 테러, 칼기 폭파, 이 천안함 사건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게. 이 김정일의 인권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웠던 문제도 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정치범 수용소가 중요하냐? 북한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김일성이라고 말만 불러도 잡아갑니다. 김일성 앞에는 수십 개의 그 전칭어가 붙어야 됩니다. 뭐 비대한 수령부터 시작해서 쭉 붙는데 이렇게 말도 한마디 할 수 없도록 꼼짝스럽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수용소입니다. 이게 뒤에 수용소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 그것도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북한이 뭐 그 노전한 핵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무슨 게 뭐 협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북한의 핵 시설을 폭격하기까지는 그거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핵무기를 없애는 방법이 뭐냐? 대화로 갑니까? 대화로? 그 대화를 맨날 해봐야 그건 될 수가 없고 김정일이 가장 두려워하고 북한 인민들이 가장 원하는 그 수용소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해서 그 수용소와 모든 대북 지원을 연계시켜야 됩니다. 수용소 없애기 전에는 뭐 밑에 지원 없다.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지금 북한은 변화됐습니다. 근데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내버려 두고 자꾸 이게 끝다리 짚다 보니까 18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에 이제 그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지금 그 북한의 인민군대가 삐라 보내는 거 가지고 지금 그 인민군대가 나서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 아니 민간인도 우리 박상 대표도 와있지만 민간인 한두 명이 보내는 삐라 가지고 인민군대가 나서가지고 설치하겠다. 이건 속아수 노릇입니다. 이거는. 김정일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아킬레스건을 딱 쥐고 우리 대한민국이 돌진하지 않으면 이제 보십시오. 제2의 천안함이 또 나옵니다. 이제 백령도가 점령당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력을 총동원해서 이 북한의 수용소와 그 인권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